예, 그러면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종목인데요. 벽산과 LB세미콘 그리고 관심 많으신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벽산부터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벽산도 이제 설비 투자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물론 좀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 공시 나와도 주가는 좀 부진한데 네. 그 외의 업체들은 주가가 되게 센 편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은데 특히 벽산은 이 단열재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KCC처럼 단열재를 생산하는데 이번 규모가 꽤 됩니다. 자기 자본의 37.55%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1,093억 원을 들여가지고 홍성에 이 글라스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 단열재랑은 좀 다른 성질이 있긴 있는데 유리를 섬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유독가스 그러니까 이게 불에 타지도 않지만 거기서 유독가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요새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 홍성 쪽에 글라스홀 공장을 이제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열재 시장도 뭐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맞아요. 보니까 단열재 이제 규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산이 국내 대표 회사로서 이쪽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결국 이게 나중에 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벽산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건자재 회사들이 요새 좀 부진하긴 하거든요. 근데 좋은 좀 공시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산에 대해서 또 신규 시설 투자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올해 초에 화재 사고들이 큰 건들이 좀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변화된 정책과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혜들 벽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LB세미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LB세미콘도 사실 이게 시장이 좋고 반도체가 주도주였으면 급등했을 텐데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LB세미콘 예전에 아마 네페사크도 한번 말씀드렸고 하나마이크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이제 비슷해요. 그 패키징 회사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 후공정하는 회사인데 이 마지막에 검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55억 원 자기 자본 대비해서 꽤 큽니다. 32% 정도 되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설비 증설을 한 이틀 전에 이제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LB세미콘도 지금 아마 삼성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후공정 좀 수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하지만 비메모리에 지금 역점을 두고 계속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자기가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후처리 공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주를 많이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설비 투자 공시를 지금 내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다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못 가잖아요. 최근에 반도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년을 본다라면 또 좋은 한 번의 타이밍이니까 결국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B세미콘도 좀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업권인데 벽산과 LB세미콘의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게 지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좀 이런 포인트들을 계기로 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또 소식에 나왔었던 셀트리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인 투자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뭐 바이오가 다 대부분 그래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힘이 빠졌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녹십자라는 백신도 요새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업종도 되게 부진한 편이었는데 보험업종보다 더 부진했던 섹터가 바이오더라고요. 너무 부진했어요. 섹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셀트리온도 국내 대표 바이오 회사로서 미국에도 진출하고 좋은 뭐 점유율도 보여주고 성과를 내는데 시장에서 좀 반응은 여전히 그냥 좀 뜨뜻미지근한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좋은 뉴스입니다. 1,350억 정도.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걸 받아다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판매를 하는데 아마 이제 주력 제품인 램시마 쪽에
그 매출이 좀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규모는 7.3% 정도 되고요. 1,350억 정도 되고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나가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가 또 한 번 이게 도약을 하려면 일단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잘 나가고 있는데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유럽과 미국에 아직 승인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 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도 아직은 좀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실망 매물도 일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레키노아즈가 한국에서 승인 받았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 승인을 좀 받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백신 접종은 가속화되지만 백신 맞는다고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걸 차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미국과 어쨌든 그 유럽에서 승인만 받으면 좀 한 번에 강한 모멘텀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을 모르니까 뭐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기다림을 올 한 해 좀 가졌었던 것 같은데 좀 지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멘텀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인내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이제 9,593억 정도고 LNG 선을 수주했는데 네. 좀 이게 놀란 게 보통 LNG 선은 러시아나 이런 카타르 같은 중동에서 발주가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시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발주가 된 거예요. 네.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어딘지는 좀 당연히 안 알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일단 LNG 선 4척이나 수주를 했고 단가가 꽤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거의 지금 4척 합쳐서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선박 수주를 따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진짜 LNG선 최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잘 하는데 워낙 재무가 안 좋아가지고 유상증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투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예전에 소송도 많았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소송도 합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 좋고 하니까 특히 원자재 가격이 보통 이렇게 오르잖아요. 조선주가 사실은 그 수혜주예요, 사실. 네. 예, 보면 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한번 삼성중공업 이사님께서 짚어주실 때 수소 선박과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네. 해주셨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역시 이번 수주 소식도 체크를 하면서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용 공시 종목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리포트 통해서 픽해온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전체적인 틀의 선정 이유도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시장이 그 업종은요 사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2차 전지 말고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개, 그러니까 10개라고 치면 거의 9개는 빠져요. 네, 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2차 전지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제껴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그리고 2차 전지도 솔직히 쉬운 게 아닌 게 어제 보셨겠지만 SKC가 주도주였잖아요.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악재 나왔다고. 그러니까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좋다고 해서 뒤늦게 들어가시면 또 물려버리고. 그러니까 쫓아가기도 힘들지만 안 갖고 있으면 또 소외받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미 누구나 아는 거 쫓아가는 거 실익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적절한 가격에 의미가 있는 거지. 비싸게 사는 순간 손해는 이제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흔들릴 때. 그래서 지금 재미가 없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기간 조정 받았고 앞으로 좀 좋아지는 거. 근데 이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네. 숫자에 아마 계속 좀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나올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주를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된 기업들 3개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GS입니다. 이게 KB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고 이제 GS는 사실 아시겠지만 S-OIL이 갈 때도 잘 안 가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정유 회사기도 한데 GS 칼텍스가 있는데 또 지주 회사라는 또 할인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마 되게 짜증들 내실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GS 칼텍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사실 현대중공업 지주도 비슷하거든요. 현대 오일뱅크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잘 안 갑니다,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는 언젠가는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요새 정유주 좋고, 그리고 이제 순이익 추정치도 좀 올려가지고 오늘 목표 주가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화학 설비도 가동이 되고, 또 GS가 이 발전 자회사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LNG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또 LNG 가격 상승의 또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GS 한번 오늘 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GS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주셨고 또 다른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뭐 디오가 있는데 디오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2, 3등을 달리는 그 임플란트 네. 회사죠.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과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고 주로 이제 디지털 비중이 좀 높아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디오는 이제 덴티움이나 오스테 임플라에 비해서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선진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요새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국향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실적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마치 그 2차 전지 소재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지만 그 전 단계에선 주가 되게 또 부진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 거니까 이 디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본다라면 여전히 긍정적이고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 지금 걸려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3분기 실적 기대하시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섬인데 한섬이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의류가 대부분 지금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들 많이 못 나가고 네. 리오프닝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성복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대요. 특히 이제 백화점에서 원래 한섬 브랜드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거기서 지금 8월, 9월에 의외로 뭐 타임이라든가 이런 이제 브랜드 매출이 늘어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한섬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오프라인만 가지고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온라인 마진이 좀 올라오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한섬이 이제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화장품 보니까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비싼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에 1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초고가 상품. 네. 그러니까 초 프리미엄 브랜드로 아예 런칭을 해버렸어요. 런칭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은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정 몇 년 전이었으면 아마 중저가 브랜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저가 브랜드는 요새 중국에서 너무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막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고가 브랜드로 간 전략은 저는 좀 잘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얼마만큼 팔릴지는 그건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섬 좀 실적주로도 좀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주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놀래서 지금 찾아봤거든요. 오에라. 네, 맞아요. 오에라. 브랜드. 되게 고급지게 광고는 하는 것 같은 되게 비싸네요.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GS와 디오, 한섬까지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된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관심 갖길 바라시고요. AS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9월 27일에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던 임팩입니다. 그런데 어제 23% 급등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초과 기준으로 수익률 45%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해도 급등한 대로 고민이 깊어지죠. 임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이제 말씀드린 저도 굉장히 생소하던 기업이었어요. 이제 공시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설비 투자 공시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왜 투자를 할까? 근데 이 회사가 주력이 케이블이에요. 이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케이블인데 그거는 그렇게 막 성장 산업은 아닌데 이 회사가 또 전동화 부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경제신문에도 이 임팩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CEO가 좀 계속해서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기사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요새 어쨌든 가장 핫한 게 또 전기차 섹터다 보니까 네. 그쪽과 맞물렸고 또 설비 투자도 당연히 나중에 돈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확실히 숫자까지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스토리도 많고 숫자도 많지만 설비 투자 공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공시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임팩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오를 때 흥분하지 마시고 절반은 꼭 팔아놓으세요. 이게 주가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예.
예, 임팩에 대해서 특히 보유자분들 어떻게 지금으로서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 들어서 어떤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 금융지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6.36%, 증권가에서도 탑픽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금융지주나 KB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금융지주 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제 어차피 지금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안 돼요. 증시 악재니까. 근데 만만하게만 올라간다면 은행주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뭐 일단 실적 좋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그게 오히려 은행주한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 분산되니까 카뱅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좋고 워낙 저평가돼 있고 기본적으로 연말에 또 배당까지 줍니다. 근데 너무 배당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이상의 수익이 나 있으면 그 배당 받지 마시고 저는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는 것도 좋은데 배당락이 너무 크게 나와요. 이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시고 배당 이상의 수익이 만약에 그 연말 전에 좀 나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은행주는 지금 주도주 대열에 조금씩 들어서고 있으니까 조금 들고 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완만하게만 가준다면 성공이죠.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CIS인데요. 어제 25%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 두 개가 다 겹쳤어요. 미국과 2차 전지. 이게 겹치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좀 현재 시점에서 전략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CIS가 원래 그 어디죠? 그 스웨덴인가요? 노스볼트라는 그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 폭스바겐의 이제 자회사죠. 거기에 이제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계속 전자공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노스볼트가 계속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비 공급을 해가지고 유명했던 기업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제 올해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밑으로 쭉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좋은 재료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고 또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CIS 지분 투자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CIS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폭스바겐도 고객사가 되고 거기다 LG까지 이렇게 뛰어들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데 역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올라간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이상급등할 땐 최소한 절반은 좀 줄여놓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좀 너무 급하게들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쏠려서 그래요, 사실은 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IS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SDI와도 또 공동 개발도 발표가 됐었고 하다 보니까 역시 기대감 가지고 다만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비중을 축소하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저도 좀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 모든 악재밖에 사실 없어요. 이게 좋은 뉴스는 거의 없고 찾아보시면은 정말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보니까 도대체 악재가 단 한 개도 그러니까 호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 말고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장이지만 어쨌든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냥 현금하는 거 아무 실익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좀 3천 소반까지 혹시 뭐 모르잖아요. 주가라는 게 빠지더라도 좀 견뎌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3,050, 3,060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을 다지다가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미국이 좀 안 좋아서 좀 걱정들을 하시겠지만 다만 거기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나쁘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괜찮았어요. 미국이 좀 빠진 거에 비해서는 달러가 또 빠졌더라고요. 의외로 달러 지수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떨어졌고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오히려 좋은 뉴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본다라면은 국내 증시는 좀 차별화될 수 있으니까 다만 지수가 올라도 기업들 주가가 크게 가기 좀 어렵다 보니까 좀 1, 2주간의 좀 답답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비 좀 잘 넘겨주시고 역시 기업을 본다면 오르는 거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3분기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들이 숫자는 뭐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런 기업들처럼 또 밑에 주가가 좀 형성돼 있다면 좀 부담 없이 그런 것들 위주로 담아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 채팅창에서도 동백님께서 사방이 지뢰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참 필요한 것 같고 2, 3m 전진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내심과 함께 다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보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전략 잘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